축구 경기에서 한 발만 더 빨랐다면 골을 넣거나 골을 막을 수 있었는데 딱 한 발이 느려서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축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5에서 10m의 짧은 거리를 달리는 대시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긴 거리를 달리는 스프린트도 대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축구에서 9에서 27m를 45초에서 90초마다 경기당 총 730m에서 910m의 스프린트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분데스리가 07-08 시즌 후반기 429골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득점 선수와 도움 선수 모두 직선 스프린트 형태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득점 선수들의 직선 스프린트의 경우 75%가 볼터치 없이 스프린트 후 마지막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고, 도움 선수들은 64%가 직선 스프린트 후 도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손흥정 감독님도 공격수의 스프린트에 대해 강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토마 선수가 올림픽 육상 선수로부터 단거리 달리기를 지도받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의 유소년과 청소년 엘리트 축구 선수들도 축구 레슨뿐만 아니라 육상 레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폭발적인 스피드 훈련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순서는 스프린트의 수행 요소, 좋은 스프린트의 메커니즘,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각종 스킵, 피치 운동의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한 번이라도 직접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집에서라도 잠시 따라해 보세요. 영상을 보기만 한다고 스피드가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스프린트의 수행 요소, 스프린트 달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상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알려진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우선 스프린트의 속도는 보폭의 길이와 보폭의 빈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프린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전체를 향상시켜야 하고 반드시 두 가지 요소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폭의 길이는 근력에, 보폭의 빈도는 협응과 근수축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향상 훈련법들은 근력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 근수축 속도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린트의 기술은 각종 보강 운동과 스킵류의 운동들, 협응은 조정력 개발 운동, 특정 지구력은 대표적으로 인터벌 트레이닝, 유연성은 스트레칭 트레이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훈련법 중에서도 근력과 근수축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과 스프린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육상의 스킵과 피치류의 보조 보강 운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좋은 스프린트의 기술은 힘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팔 동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다리, 상체, 몸 전체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 스프린트 동작의 특성은 크게 4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의 접지 각도가 수직에 가깝고 신체 중심의 수직 하방에 가깝게 착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접지 각도가 작아질수록 전력 질주 시에 앞으로의 추진을 방해하는 힘, 즉 브레이크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후방으로 킥을 하는 순간에 다리가 곧게 펴집니다. 당연히 지면을 킥하는 순간 다리가 곧게 펴져야 비복근과 대퇴사두근이 최대한 수축하면서 강한 지면 발력을 이용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면을 찬 다리를 다시 되돌리는 초반 국면에서 무릎이 많이 접혀집니다. 그 이유는 회전 운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20초 정도 스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관성이라는 것은 지금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 운동은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지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움직이는 무거운 물체를 정지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것이 관성이 크다는 것의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회전 운동에서는 질량 이외에도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회전축의 질량 중심이 가까이 붙을수록 관성 모멘트가 작아집니다. 즉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면 그만큼 회전 운동에서 회전을 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마치 가벼운 물건을 옮기기 쉬운 것과 같죠.
그래서 되돌리는 동작을 고관절을 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으로 봤을 때 무릎을 많이 접어서 관성 모멘트를 줄이는 것이 더 빠른 회전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상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되돌릴 때 되돌리는 발을 최대한 접어서 엉덩이에 가깝게 붙여서 되돌리는 동작을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고 숙달하셔도 아주 좋은 스프린트 자세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 소개하는 스킵, 피치 동작 같은 보조, 보강 운동들도 대부분 드라이브를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들입니다. 네 번째, 대퇴가 전상방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대퇴가 전상방으로 많이 안 올라가면 당연히 보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빠른 스프린트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달리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빠른 스프린트 주자들의 공통적인 특성 4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 생각으로는 우수한 주자일수록 팔 스윙이 좋습니다. 팔 스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가볍게 주먹을 쥐어도 되고 힘을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전완과 상완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팔을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달리면서 뒤로 팔을 쳐서 90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는 많이 팔을 쳐도 팔을 뒤로 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 스윙은 뒤로 치는 스윙을 의식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팔치기는 팔꿈치를 들어 팔을 일직선으로 뒤로 흔들어 주면서 지지다리와 스윙다리의 추진력을 강화시키고 무게중심이 효과적인 추진 동작으로 잘 전이되도록 합니다. 팔 동작에서 발생하는 흔한 실수는 어깨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이 아닌 오로지 전완만으로 팔을 휘두른다거나 팔이 몸의 중심선을 넘어간다거나 부적절한 팔 스윙의 거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팔의 뒤쪽 움직임보다 앞쪽 움직임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스프린트 자세의 특징 혹은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자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을 찾게 되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후방 지지 단계에서 다리를 빠르게 뒤로 뻗는 능력이 달리는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해왔다. 치고 나가는 것의 중요성과 가속 단계에서 빠르고 힘있는 다리 밀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다리 밀기 동작의 중요성은 선수가 최고 속도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전방을 향해 신전되는 엉덩이의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둔부의 신전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허벅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움직임과 발로 지면을 긁는 동작에 의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최고 속도에서 발로 지면을 긁는 것과 같은 움직임은 단거리 달리기 기술의 향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열쇠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리 밀기는 중요하지만 최고 속도에 이르게 되면 발로 지면을 긁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스프린트 기술의 향상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열쇠라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발로 지면을 긁는 것과 같은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주동근은 대퇴이두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대퇴이두근만을 발달시키는 운동, 즉 레그컬을 했을 때 스프린트가 더 쭉쭉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치, 스킵 종류의 보조, 보강 운동. 이제부터는 앞서 살펴본 좋은 스프린트 자세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주로 하는 피치, 스킵 종류의 보조, 보강 운동입니다. 육상 선수들은 이 운동을 거의 매일 워밍업으로 루틴처럼 하는 훈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좋은 스프린트 자세들의 특징들을 극대화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육상 훈련법입니다. 달리면서 스스로 자세를 고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의 각 단계별로 특징을 극대화시킨 각종 피치, 스킵 동작들을 몸으로 익혀서 스프린트 자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이피치, 가장 대표적인 육상의 보강 운동입니다. 하이피치는 좋은 스프린트 자세를 만드는 데에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피치는 지면을 박차고 반대발 무릎을 올리는 동작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은 대퇴부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팔 스윙과 연계하여 팔 스윙 동작을 교정하는 동작으로 아주 좋습니다. 팔 스윙을 뒤로 강하게 칠수록 그 반작용으로 무릎이 쉽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잔발 피치. 잔발 피치는 보빈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진 동작입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발을 움직이느냐를 개발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순발력이라기보다는 민첩성과 관련이 있는데 근수축 속도와 신경 전달 속도, 이 두 가지의 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쇼피치. 쇼피치는 하이피치보다 무릎이 덜 올라가는 대신에 피치 빈도를 더 높이는 동작입니다. 잔발 피치처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팔은 최대한 뒤로 많이 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 백피치. 백피치는 앞서 말씀드린 최고 속도에서 발로 지면을 긁는 것과 같은 움직임은 단거리 달리기 기술의 향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열쇠이다. 이 부분과 드라이브 동작에서 엉덩이에 발을 가장 가까이 붙여서 완성 모멘트를 줄이고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5. 스트레이트 피치. 스트레이트 피치는 무릎을 펴고 앞으로 킥을 하는 것처럼 나가는 피치입니다. 발 앞쪽 부분으로 딛고 통통 튕겨져 나가면서 하는 피치입니다. 대부분의 피치 동작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 동작입니다. 6. 워킹 스킵. 워킹 스킵은 걸으면서 하는 스킵 동작입니다. 스킵이 건너뛰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워킹 스킵을 제외하면 모두 통통 튀면서 하는데 반해 워킹 스킵은 걸으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스킵 동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쉬운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과 팔을 정확하게 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자세를 집중적으로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7. A 스킵.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킵 동작입니다. A 스킵은 무릎을 대퇴가 90도에 가깝게 올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이피치와 유사하게 스프린트 시 무릎을 올려주는 동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보강해주는 동작입니다. 하이피치와 유사하지만 A 스킵은 지지하는 발이 작은 스킵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듬과 템포가 다르고 플라이오메트릭 효과도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8. B스킵. B스킵은 A스킵에서 발전된 형태입니다. 리듬은 동일하지만 무릎을 든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던진다는 생각으로 뻗은 후에 즉시 다리를 안쪽으로 감아서 무게 중심선 아래에 지면을 터치해야 합니다. A스킵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스킵 동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달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육상 선수 시절에 성인 엘리트 선수들의 B스킵 동작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스프린트의 드라이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9. 외발 드라이브 스킵. 외발 드라이브 스킵은 한 발은 정상적인 스프린트보다 더 드라이브를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발은 드라이브 하는 발에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따라하시기 쉽습니다. 이 동작도 B 스킵과 같이 제가 어린 시절 이 동작을 배우고 익히면서 스프린트와 드라이브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드라이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동작입니다. 10. 외발 하이니 스킵. 외발로 A 스킵을 하는 동작입니다. 모든 스킵 동작들이 그러하듯 무릎을 올리는 동작을 하는 다리를 지지하는 발은 계속해서 작은 스킵 동작을 해줘야 합니다. 발을 하나씩 따로 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1. 전경 자세 출발. 스프린트는 크게 출발, 가속 구간, 질주 구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경 자세는 이 가속 구간에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속 구간에서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면을 후방으로 밀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면 몸의 전경은 거의 없어지고 상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전경 자세에서의 출발은 의도적으로 깊은 전경 자세에서 출발을 경험해 봄으로써 가속 구간에서 전경 자세를 가속으로 바꾸어 상체를 세워서 전력 질주 구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의 원리. 사실상 오늘의 핵심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의 목적과 원리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만 원리를 알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제가 소개하는 운동 이외에 다른 운동으로의 창작
혹은 변형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의 목적은 신장 반사와 근육과 건의 자연적인 탄성 요소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움직임의 힘 강화와 근육과 건을 기능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하면 근파워 생산이 증가합니다. 근파워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점프 수행 능력, 장거리 스프린트 기록 단축, 근력의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운동선수들에게 감속, 가속 및 방향 전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선수들의 러닝 이코노미, 산소 소비량당 달린 거리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에 관해서 좋은 말만 하니까 약간 약장수가 된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와 각종 연구 결과, 논문, 관련 서적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을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통통 튀는 탄력을 갖게 해주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뒤에 즉시 파워풀한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근활동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은 수축하면서 뼈에 붙어있는 힘줄, 건을 당겨서 신체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근육의 길이가 수축하기 전에 길이를 늘리면 근방추가 신장 반사를 합니다. 여기서 신장 반사란 우리 몸의 모든 반사가 그렇듯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불수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거기에 반응해서 근육의 길이를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반사적으로 근 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반사적인 반응은 주동근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총 근력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신전 단축 주기라는 모델로 설명이 되는데 다음 표를 봐주시면 신장기, 주동기의 신장, 아모티제이션, 신장기와 단축기의 사이의 지연시간, 단축기, 주동근 섬유의 수축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신장성 수축 뒤에 즉각적으로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지 않거나 신장성 단계가 너무 길 경우 혹은 관절의 움직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저장된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열로 손실되어 결과적으로 플라이오메트릭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중간 정도의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것이 점프 능력, 점프 접촉 시간, 최대의 단축성, 그리고 등장성 수축력, 20m 전력 질주 시간 단축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고 최근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몇 세트 사이 완벽 혹은 완벽에 가까운 회복을 위해서는 60에서 120초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사이에는 48에서 72시간 정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2, 3회 훈련이 적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육상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스프린트 보강 운동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1에서 2회 정도가 알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의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본 훈련 중 폭발적인 스피드 향상에 필요한 파워 생성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면에 착지함과 동시에 탕탕 튕기듯이 바로 점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무릎을 가슴에 붙임으로써 스프린트 시에 대퇴가 전상방으로 많이 올라가는 동작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발을 뻗는 자세, 다리를 벌리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동작들은 모두 대퇴 사두근, 비복근, 가자미근, 대둔근, 중둔근, 고관절 굴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고 복근과 척추 기립근, 햄스트링, 삼각근이 2차 근육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하체 거의 모든 부분과 코어 근육과 일부 상체 근육이 사용되는데 특히 플라이오메트릭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은 대퇴 사두근과 비복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맨몸으로 도구 없이 할 수 있고 효과가 가장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부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몸이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는 준비 운동과 푹신한 장소,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2. 점프 스쿼트, 점프 스쿼트, 그냥 스쿼트라고 하겠습니다. 스쿼트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스쿼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그러니까 무게를 부하로 하여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도구 없이 운동장에서 손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것이 체중보다 더 부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웨이트처럼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도 오히려 맨몸으로 점프
점프 스쿼트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프 스쿼트를 하면 몸이 땅에 착지하는 순간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그때 근육의 탄성을 이용하여 바로 점프하는 것이라 근육의 탄성을 이용하는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의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프 스쿼트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모든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신전 반사를 이용하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한 후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착지할 때 무릎의 제어는 부상 방지의 핵심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착지해서 착지의 힘을 발목, 무릎과 엉덩이로 흡수합니다. 무릎을 발 위로 유지하고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점프해서 내려갈 때 뻣뻣한 다리로 착지해서는 안되고 만약 뻣뻣한 다리로 착지한다면 경골이 앞으로 이동해 전방 십자인대에 스트레스를 줘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점프 런지. 런지도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대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쿼트와의 차이점은 양발에 동시에 부하강하지 않고 한 발씩 번갈아 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쿼트는 양발이라 균형을 잡기 용이한데 점프 런지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잡기가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무릎이 안으로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발 위로 유지하며 발가락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또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외발 런지 하이니 드릴. 점프 런지와 유사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점프를 하면서 무릎을 높이 들고 출발하는 동작을 취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거의 앞에 굽힌 다리에 체중이 다 실린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다리에 부하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운동의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스피드 스케이터 런지. 한 발로 반대발 방향으로 측면 점프하여 착지하면서 런지를 합니다. 전적으로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동작을 반복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터 런지야말로 전신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측면 런지를 추진하도록 하고 중심부는 도약, 채공과 착지 중 몸통을 안정화하며 팔과 어깨가 균형을 잡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측면 순발력과 민첩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동근은 마찬가지로 대둔근, 중둔근, 대퇴사두근, 2차 근육은 척추 기립근과 햄스트링입니다. 6. 발목 점프.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은 구부리지 않은 채로 발목의 힘만으로 점프합니다. 모든 플라이오메트릭 동작이 그렇듯 지면에 닿자마자 탕탕 하고 튕기듯이 점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동근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입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만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7. 외발 바운딩. 외발 바운딩은 외발로 점프하여 지면에 닿자 말자 빠르게 다시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특히 공중 동작에서 빠르게 드라이브를 하고 착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동근은 대퇴사두근, 비복근, 가자미근이 되고 2차 근육으로는 햄스트링과 대둔근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동작 때문에 더 강한 바운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강한 플라이오메트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폭발적인 스피드 향상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부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훈련들인 만큼 반드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꼭 폭신한 잔디나 트랙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한 번이라도 직접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꼭 따라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안전하게 훈련하셔서 딱 한 발만큼 더 빨라지는 당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한 서적들입니다.